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그냥 조금 그냥 저냥 막 치고 받고 했어요.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 오늘 뭐 대북주 대아티아이도 했고 그다음에 조비도 했고 빅텍은 조금 들고 있고 시젠에서 일단 좀 많이 챙겨줬습니다. 다행히. 그리고서 뭐 3기 오토모티브는 중배 개념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넥시는 샀다가 손절인가? 본절인가? 네, 제넥시는 아침에 그 백신 2조였나요? 200조였나? 뭐 여하튼 그 투자 뭐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 조금 노바백스 관련주들 좀 보다가 제넥시는 했는데 잘 안 움직여서 손절했더니 그 이후에 좀 잘 올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뭐 보낸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신풍제약은 그냥 보기만 했어요. 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얘는 조금 아쉽네요. 와, 이렇게 사람들의 광기가 무섭고 외국인이 이제 어제 들어와가지고 오늘 다 끌어올려놓고 매도치고 나가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팔았어요. 외국인은 이렇게 아침부터 외국인은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어제는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오늘은 세력이 뭐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늘은 외국인은 아침부터 매도가 좀 크게 나와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얘는 관망했는데 오전 중에 여기서 잠깐 고민을 했었거든요. 전고점 넘어갈 때 여기는 좀 돌파 매매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와씨 이렇게 크게 갈 줄은 몰랐어요. 좀 배는 아프고 그래서 오늘 일단 시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즌은 이제 어제 들고 왔던 거 물량 시가의 갭이 좀 떠가지고 정리를 하고서 다시 좀 눈치를 봤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연기금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서 실적 시즌 아직 남아있고 실적 발표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시즌에 대해서 실적이 좀 좋을 확률 그리고서 외국인 매도가 아직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느낌은 아니다. 산 거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어제 영상이었나? 어디선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갖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신고가를 탁 찌르고 내려오면은 다시 넘어갈 때가 있다. 또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지켜는 보고 있었어요. 뭐 무조건 올라간다 돌파는 아닌데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근거들 연기금 아직 계속 사고 있었고 외국인 이틀 연속 나가긴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물량이 이거보다 더 나가야지 좀 정리하는 느낌인데 많이 안 나갔다. 아직은 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아침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조금 흐지부지 했죠. 아침에는 막 엄청 막 적극적으로 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자 이거랑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게 아침에 이렇게 시간대를 보세요. 시간대 9시 30분 40분 기점으로 갔다가 외국인이 이때까지 100, 1000억, 10억 거의 50억 70억 가까이를 팔았었거든요. 30분 동안 그러다가 턴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시간이랑 같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50억, 60억 계속 매도가 나오죠. 아침 갭 뜨고 그러다가 70억에 매도가 나오고 9시 한 40분 요길 기점으로 매수가 슬슬 시작됩니다. 돌리기 시작하죠. 금액이. 그러더니 9시 55분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샀던 시간이 여기입니다. 9시 50분. 이런 식으로 했다가 들어오는 거 보고서 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사긴 했는데 지금 50억이 됐죠. 아까 전에 70억이었는데 70억을 최저점으로 기점으로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놈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이 종목을. 얘는 한 번은 좀 더 액션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 관심 어제 실시간 종목조에 이렇게 순위에다가 올려놨었죠. 2위인가 1위 계속 3위 안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만큼 시장 관심이 뜨거운 종목인데 얘네들이 아침에 외국인 파는 것까진 보고
팔고 있구나. 근데 아직 얘네가 외국인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얘네가 여기서 그냥 보내줄까? 연기금 기간도 좀 사고 있는데 거기다가 외국인도 조금 물량이 완전 털려고 하는 물량보다는 조금 간보는 느낌으로 갔다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몇 일은 더 보려고 했었어요. 아침에 70억 나오는 거 보고 좀 많이 파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수를 하는 거 보고서 좀 지켜보다가 점점 사는 거 보고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고 50분쯤에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조금 크게 굴리시는 분들은 이제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얘는 호가가 정말 튼튼해가지고 매도에 좀 부담감이 없어요. 얘는 주식 호가가 한 호가당 엄청 두껍죠. 기본적으로 막 2억, 4억씩 걸려 있어요. 막 4억도 아니네. 이건 더 나와 있네. 맞죠?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4억, 밑에도 막 억억억억. 기본적으로 시제는 호가가 엄청 튼튼합니다. 시장 주도주 혹은 관심 많이 받고 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막 제넥신 같은 경우는 얘는 몇 천만원 사기도 좀 벅차요. 이런 애들은 10만원 하면은 10만, 100만, 1000만. 아, 얘는 조금 걸려있군요. 얘 말고서 다른 애를 할까? 세노텍, 유니온. 이런 애들 보시면은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소외된 이유도 있긴 하지만 한 호가당 5천만원도 안 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매도를 할 때 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단위로 할 때는 이런 애들이 부담이 없는데 조금 3천, 2천, 5천 저는 단타에서는 억까지는 못 사봤으니까 스윙에서는 샀어도 단타 계좌에서는 저는 끽해봐야 한 3천에서 5천 선이 한계거든요. 한 번 살 때 한 종목에 최대 피크가 제 그릇이 그 정도라서 아직은.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냥 샀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밑호가에다 그냥 시장가로 때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근데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막 이런 좀 호가 빈 애들, 영아테크도 좀 비지 않았나? 얘도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애들이 그래도 호가당 한 5천만원, 1억 가까이 차 있는 애들은 그나마 양반인데 2천만원, 1000만원인 애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100만원 단위로 갖다 빈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매수를 그만큼 더 못합니다. 반면에 이런 어디 갔어? 시젠이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같은 애들, 호가 빵빵한 애들이 있어요. 시장 관심 많이 받고. 데아티아이도 좀 괜찮은 편이죠. 얘도 억 단위로 걸려있죠. 이런 애들은 매매할 때 조금씩 비중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몇천만원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왜냐면 그 부담이라는 게 진짜 호가가 비어있으면 시장가로 날릴 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만큼 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까지는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런 호가 빵빵한 거는 큰손 분들 아니면은 자금력 좀 있으신 분들 단타에서도 10억씩 때리시는 분들 있죠. 저희 키움증권 우승하시는 분이나 유명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단타에서 5억, 10억씩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종목에서 노는 겁니다. 시장 관심도 엄청 핫하게 받고 호가도 너무 빵빵하니까 자기들이 몇 억씩 때려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그날 주도 역할을 하면은 꽤나 움직임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즌에서는 좀 오늘 부담 없이 저도 단타 계좌 치고는 좀 매매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산 이유가 이제 그냥 바로 샀거든요. 딱 보고서 얘 오늘 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때렸어요. 그냥 그 웨인 돌리는 거 보고서 거기다가 이제 자리가 이 전날 좀 앞에였죠. 7,000원, 7,500원쯤에 샀던 것 같은데 요 부근에서 그냥 때리고서 이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보고 했어요. 얘는 오늘. 왜냐면은 얘는 최근에 올렸던 게 프로그램 외국인이 시세를 주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추적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괜찮게 움직여줬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시면은 9시 40분부터 이때부터 돌리니까 시세를 좀 크게 줬죠. 꽤 크게 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에 따라서 그래서 매수해서 1% 요거는 조금 비중을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한 번에 좀 많이 나가지고 살짝 쫄려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정리하고, 그래도 좀 많이 샀어요. 얘는 좀 크게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 4%대부터 정리하고 여기서 또 다시 추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가격이 한 14만 1,000원쯤 되죠. 어제 고점 넘어가서 요 부근이어가지고 어제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서 얘 오늘 좀 더 올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래서 또 산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판 거는 이제 원래 15만원 부근까지 좀 보려다가 일단 14만 9천원 여기서 팔고서 좀 눈치를 봤거든요. 시장이 이때 데아티아이였나? 뭐 다른 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좀 다른 곳에 제가 한눈에 팔려가지고 일단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눌림에서 또 쭉 샀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프로그램이 매도만 안 나오면은 시세는 좀 괜찮게 줄 것 같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요 자리에서 다시 전고점 뚫는 그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실었어요. 여기서도 오늘 그냥 시세는 타점당 좀 몇천씩 박았어요. 그런데도 내려오고서 저는 여기서 전고점 또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겠다. 오늘 시장 관심도 엄청 잘 받고 기대를 했는데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14만원에서 손절 좀 생각을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얘는 들고 가면은 좀 괜찮을 거는 같았는데, 일단은 단타 계좌다 보니까 스윙 계좌는 들고 있는데 단타 계좌다 보니까 조금 그날 정리해야 된다는 데이 트레이딩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14만원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추매를 하고서 좀 봤는데 여기서 좀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고 여기서 일단 본절 정리를 했어요. 본절 정리. 얘가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다시 배수로 타가지고, 그래서 본절 정리를 하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14시 30분 있죠. 외국인이, 저는 프로그램이 오후 되면 좀 매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은 도망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저게 14시 30분. 좀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죠, 오후장에.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었을 때가 한 이 정도였을 거예요. 한 114억? 110 몇 억? 110억 좀 넘는데, 계속 증가하는 거 보고서, 하다가 그냥 장 마감까지 들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에서는 일단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한 2천 정도는 날리고 좀 나머지는 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내일 봐야죠.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미국 선물이 또 내리고 있어가지고 다시 올랐네요. 턴을 했네. 여하튼 이런 수급 위주 애들은 다음날 뭐 미국 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좀 지수 좋으면 또 갭 뜨고 뭐 또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오늘 장중에 뉴스도 있었죠. 실적 관련해서 뭐 특징주 같은 걸로 떴었던 것 같은데, 시젠 맞아, 2분기 호실적 전망.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특징주로 띄워주냐 마냐는 분명히 좀 차이가 또 있습니다. 시장에 특징주를 이제 이 단어를 필터를 치시고 보시는 HTS 사용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특징주를 앞에다 붙이냐 마냐로 갔다가 딱 특징주로 하고 하면은 뭔가 눈이 이슈가 끌리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필터 두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건 좀 오늘은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선 조금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오전에 얘는 진짜 수익을 비중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만큼 좀 잘 챙겨줬고, 그 다음에 3기 오토 모티브는 이제 제가 종배 개념으로 갖다가 원래 좀 다음날 끌고 가는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하기는 해요. 뭐 못할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좀 끌어왔습니다. 한 3번 정도 얘는 호가는 그렇게
빵빵하진 않아가지고 좀 이거 동시효과 때니까 여하튼 막 제가 생각할 정도로 막 엄청 빵빵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녀석은 오늘 매수했던 이유가 얘가 제가 오늘 수소 쪽이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3기 오토모티브가 넥소 현대차에다가 모터 서포트 브라켓 뭐 이제 완전 수소랑 엮였다기는 좀 그런데 얘가 전기차 2차 전지 LG화학에다가 뭐 납품했던 것도 있었죠. LG화학에 뭐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 부품 공급 뭐 이거 이슈로 갖다가 이때 올랐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넥소 수소에도 엮여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오늘은 차트 보고서 좀 종배 개념으로 왔다가 매수를 막판에 좀 했는데 일단은 올라줬어요. 시간에는 좀 1% 내렸는데 그래도 수익권인데 자, 별건 아니고 항상 그냥 설명드리던 그 관점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저항 있는 자리들 얘가 오늘을 제외하고 어제까지만 보면은 계속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죠. 딱 보면은 차트가 그냥 윗꼬리가 계속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 좀 넘어간 자리인데 여하튼 최근에 저항을 맞고 있던 자리 위에 올라와서 2920원쯤 되죠. 그걸 보고서 종배 개념으로 왔다가 조금 담았어요. 근데 뭐 이제 시간에는 좀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가 뭐 수소로 엮일지 혹은 2차 전지로 엮인지는 뭐 뉴스에 나온 건 없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뉴스가 있어야지 하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차트 저항이 좀 있는 곳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양봉으로 갖다가 깔끔하게 마감을 해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또 따라 다르지만 거래량이 적은 채로 갖다가 위에 양봉 깔끔하게 윗꼬리조차 없이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봉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매도가 안 나왔죠. 윗꼬리가 없잖아요. 매도가 없었고 반대로 갖다가 이 앞에 저항 이 저항은 계속 이 구간에서 누군가 원래 매도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라기보다는 이 가격대가 올라오면은 매도가 계속 나왔다. 한마디로 여기를 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던 자리일 수 있겠죠. 그런 자리를 올라섰습니다. 그런 점 적은 거래량으로 이게 뭐 큰 거래량이어도 뭐 나쁘진 않았을 텐데 적은 돈으로 갖다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는 이 앞에서는 매도가 계속 작용을 했던 자리가 매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매도가 또 나오면서 끝까지 올라오고 마감을 했으면은 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갖다 윗골이 나오는 물량들을 다 받아 먹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더 터졌을 텐데 현재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터지진 않고 적은 거래량으로 사뿐하게 올라왔다는 모습으로 저는 좀 판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3기 오토모티브는 좀 종배를 한 이유가 그런 그냥 차트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차 전지랑 수소차 엮여있는 것도 일단 머릿속에 인지는 하고 있었던 종목이어서 그래서 요놈은 했고 JNK터는 이제 스윙 계좌는 들고 있는데 단타 계좌 요거는 한 이틀 들고 왔던 거 일단 본절 조금 수수료 손절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제 기타 법인이 팔았는데 이거 뭐 뉴스는 국내 3호 전환사채 이건 시간에 보니까 뭐 별로 반응이 없네요. 금액이 뭐 마음에 적은가 보네. 여하튼 요놈은 좀 정리를 했고 영화테크도 어제 17,300원을 들고서 아직 있어요. 아직 들고 있어요. 이 녀석 아직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봐야죠. 여하튼 내일 수소 발표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갈까 싶을 정도로 왔다가 오늘 좀 움직이면 좀 정리 좀 비중 좀 줄일라 했더니 안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좀 보고 있습니다. 수소는 내일까지 좀 보려고요. 비중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자 그 다음에 LNF는 아직도 사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놈들 했고 그 다음에 대하TI에서는 오늘 뭐 손절도 치고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어제부터 물량을 들고 왔었던 게 있었죠. 어제부터 이제 조금 물량을 들고 왔었는데, 요놈 같은 경우 이제 요 구간에서는 제가 돌파로 갔다 좀 샀었거든요. 어제 사고 들고 온 거랑 아침에 좀 조금 담고서, 이거는 뭐 운 좋게 고점에서 팔리긴 했는데 사실 제 본전 조금 거기서 한 1, 2% 수익 구간이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아침에 그냥 좀 물량 배수로 갔다가 타버리고, 이거 오늘 비건 방안을 했고, 여기서 매매한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오전 중에 비건이 이제 강경화 장관이랑 뭐 외교 관련해서 뭐 만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비건에서 입에서 뭔가 좀 보따리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혹은 그 기대감으로 갔다가 슈팅 한번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데아티아이 그냥 스르륵 담았습니다. 아침에 좀 담았고, 그다음에 본절 부수 조금 수익 구간 나오길래 정리를 했는데, 운 좋게 일단 오전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여기서는 전 손절 많이 쳤어요. 요 놈까지는 괜찮았는데 짧게 2%, 1점 몇 프로 먹었는데, 여기서부터 물량을 조금 담았거든요. 얘도. 네, 이제 얘는 손절을 좀 많이 쳤습니다. 3, 4% 구간을 쳤는데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 매매를 하긴 했었어요. 시도를 했었는데, 뉴스가 트럼프 도움된다면 김정은과 다시 만나겠다, 1시 52분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늦게 봤어요. 하여튼 이 이슈로 갔다가 튀어 오르는 걸 2시 넘어서 봐가지고, 이 정도면은 전고점, 여기가 7,600원이죠. 7,700원. 전고점 부근 넘어가지고 요 자리를 넘어가지고 넘어주길래 뉴스도 있고 해서 얘 한번 VI 걸리고서 좀 해제했다가 눌러주는 곳에서 좀 사볼까? 그런 개념으로 갔다가 바로 튈 수 있으니까 위에서 조금 사고, 그 다음에 눌러주면서 사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7,500원 부근에서 사고 깨지길래 거기서부터 정리했어요. 뭐 물론 끝까지 들고 왔으면은 조금 더 아팠겠죠. 네, 여하튼 손절은 뭐 할 건 해야죠. 근데 오늘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조금 담기는 하네요. 시간에는 오르고 있고. 아무튼 이런 뉴스를 보고서 매매를 했었고, 조비도 똑같은 개념으로 갔다가 데아티아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도 매매를 했습니다. 조비도 이렇게 아침에, 얘는 좀 늦게 샀죠. 얘는 VI 걸리는 거 보고서도, 왜냐면은 이거 비건, 이거 말고서 오전에 뭐가 있었나? 이거 말고서 데아티아이, 얘가 뭐 때문에 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딱 튀길래 비건 오전에 비건이 외교부랑 만나기로 했던 거에서 뭐 얘기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VI 풀려도 조비는 가벼우니까 좀 한번 더 세게 튈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얘가 튈 때는 좀, 어제는 조정을 받았었죠, 이놈이. 그래가지고 오늘 좀 한번 더 튀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VI 풀릴 때 그냥 연속으로 잡아서, 스캘핑 같은 느낌이랑, 스캘핑이라고 해야 되나? 스캘핑이랑은 다르죠. 아무튼 단타 개념으로 얘는 사고서 정리하고, 눌렸을 때 한 번 더, 또 아직 오전 중인데 뉴스 찾아보니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하나 나올 법한데 하가지고 또 분할 매수했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 데아티아이랑 똑같은 돌파 자리에서 얘도 매매를 했는데 얘도 손절을 같이 쳤어요. 그래서 조비랑 데아티아이는 오늘 손절을 쳤고, 반대로 갔다가 이제 빅텍도 시소게임 느낌으로 갔다가 매매를 했거든요. 제가 내려올 때 2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저거 샀다가 손절 친 자리에서 슬쩍슬쩍 샀죠, 빅텍은. 제가 내려오면서 또 빅텍이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뭐 일단은 액션이 없어가지고 좀 들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매매를 좀 잡다하게 하긴 했고, 서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은봉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서 5일선 깨진 것도 좀 좋아 보이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인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요놈은 올라가 주길래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한 요정도 한 것 같네요. 오늘은 SK바이오팜은 그냥 20만원 주변에서 살짝 매매를 시도했으나
생각처럼 안 가서 다시 손절을 했어요. 저는 얘는 20만원 깨면은 정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시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랬는데 얘는 오후에 나왔죠. 20만원 라운드 피겨라는 그 심리적 지지선을 한 번에 깰 것 같진 않았었거든요. 기간이 계속 사고 있던 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노리고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깨가지고 그냥 일단 정리를 했었어요. 그놈은 그 이후에 간 거는 뭐 어차피 제 실력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오늘 뭐 이렇게 했네요. 신풍제약 놓친 게 좀 제일 아까워요. 개인적으로는 뭐 데아티아이랑 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 저는 잘 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즌으로 갔다가 아주 든든하게 땡겨놔가지고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시즌이 오늘 진짜 저는 이제 키포인트였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을 뭔가 좀 주도하는 종목이 하나 나오면은 몇 일 동안 계속 한번 좀 추적을 해보세요. 뭐 매매를 꼭 해보라는 건 아닌데 매매하면 좋죠. 뭐 소액이든. 근데 이제 그런 경험, 시장 주도주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시장 주도하는 애들은 쉽게 안 죽어요. 제가 돈 많이 터진 놈 쉽게 안 죽는다고 설명드리죠.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돈 많이 터지면서 시장 관심까지 끌어모았다? 그런 애들은 쉽게 안 죽습니다. 왜냐면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놈은 눌릴 때 너도 나도 눌림 자리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갖다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급격하게 꽂지만 않으면은 오히려 눌림 자리에서 일정 자리에서 또 지지가 잘 됩니다. 반대로 갖다 위로 튈 때는 시장가로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버슈팅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시제는 제가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요놈이 호가도 빵빵하고 해가지고 매매하기 정말 편했어요. 이놈은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여유롭게. 하여튼 오늘 좀 에이텍은 뭐 중간에 이슈가 있어서 튀더라고요. 그리고 5G 애들 저는 스윙 들고 왔던 거는 이제 얘는 조금씩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죠. 저 이놈들 이제 저는 이날부터 스윙 다음날 기준봉 다음날부터 들고 왔었는데 다 똑같은 날 샀어요. 똑같은 날 샀어요. 근데 좀 이제 시세를 좀 주긴 해가지고 신고가 위치에서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비중을 다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5G 뭐 얘네 근데 5G 또 섹터 수급이 또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또 전체적으로 HFR도 양매수고 KMW는 뭐 조금 뒤로 제끼고 화이어 가지고 안 사고 있는데 얘도 잘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비커스 이거는 제가 그 설명드릴 때 그 야금야금 살다가 한 번씩 터지는 그 패턴을 말씀드렸었죠. 딱 얘가 그 패턴이에요. 야금야금 사모오다가 한 번 탁 터쳐주는 그런 패턴인데 얘도 막 이런 느낌. 실적주 스윙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유비커스도 설명드렸었는데 그거 딱 진짜 그 생각했던 그 패턴입니다. 야금야금 사다가 슬쩍 한 번씩 터져주고 또 야금야금 좀 지속 있으면은 실적 뉴스 발표 같은 걸로 또 한 번 쏴주고 거기가 보통 고점 만들어요. 좀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뭐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공부거리로 갖다 한번 좀 봐보세요. 얘가 어떤 느낌으로 갖다 흘러가나.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데아티아이랑 조비는 손절 쳤는데 시즌이 뭐 그 배 이상 해놔가지고 3기 오토모티브는 좀 떠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 연차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야 돼요. 뭐 그래도 3일 동안 배 터지게 놀았으니까 이제 또 일해야죠. 아무튼 항상 이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 이런 제가 뭐 그냥 무턱대고 기준 없이 막 그냥 운 좋게 매매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의 기준으로 갖다가 똑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내는 기준들 관련해서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관심 종목 세팅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중간중간 조금 강조해서 보는 애들 그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저는 매매하는 거 보면은 거의 완전 특별한 케이스는 없고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심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하고 그 와중에서 비중을 더 때리는 애들은 제가 웬만해서는 계획을 먼저
짜놨던 애들에서 비중을 더 때려요. 갑자기 나온 애들은 비중을 크게 때리기 쉽지 않아요. 뉴스가 막 진짜 좋은 게 딱 떴는데 내가 바로 보는 게 아니면은 비중을 크게 때리지는 못합니다. 왜? 계좌 이르면은, 맞으면은, 손실은 뭐 사실 스윙 계좌가 훨씬 크니까, 그 손실은 스윙 계좌로 다 때우면 되는데, 짜증나요, 짜증.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중을 그렇게 막, 본능적으로 이제 보호하려고 좀 비중을 조절하는데, 여하튼, 직장인분들은 특히, 웬만해서는 준비한 종목 내에서 놓으시는 게 좀 더 승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복귀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인의 단점이 뭐냐면은, 저도 직장인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실시간 정보를 취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솔직히. 제가 나름 어느 정도 직장인 생활하면서 주식도 좀 꽤 해가지고, 숙련이 됐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HTS 연차 쓰고서 HTS로 이제 종목 보고서 매매할 때랑 퀄리티가 다릅니다. 뉴스든 뭐 프로그램이든 뭐 체결창이든 호가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수집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정리할 수 있는 퀄리티가 달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일수록 전날 관심 종목을 최대한 잘 정리를 해두고 그 안에서 노는 게 좋지 않나. 통계를 내보면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그냥 아무 종목에서 다 막 그날 뭐 갑자기 오르는 애서 하는 것보다 그 전날이나 몇 일 동안 시즌처럼 막 요 부근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던 종목, 그런 종목이 올라올 때 내가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시즌 실적이 좋았어. 그리고 외국인 흐름이 얘가 좀 이상했어. 그럼 외국인 프로그램 좀 체크하고 뉴스에 뭐 특징주 실적이나 뭐 뜨는 게 있나,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얘가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갖다 미리 준비해둔 종목이 움직였을 때 베팅을 좀 더 할 수 있었고, 승률도 복귀를 해보면 이런 애들이 훨씬 높아요. 뭐 저는 그랬어요. 일단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좀 살아남았던 게 그래도 진짜 처음에는 좀 손실 많이 봤죠, 저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보니까 복귀하면서 그거를 왜 내가 손실을 어디서 크게 보나 이런 걸 복귀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비계획된 매매, 계획이 없던 매매에서 좀 많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 항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그냥 최대한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물론 어느 정도 선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어찌 됐든 뭔가 대가를 받고서 직접적으로 받고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뭔가 못 알려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다 알려드린다고 당연히 말 못해요.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알려준다?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이 진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게 있는데 그거를 생면부지에 남한테 전달해주는, 그냥 주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좀 최대한 드릴 수 있을 법한, 혹은 좀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은 좀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